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한 엑셀에서 CTO로 재직 중인 이동훈입니다. 저는 또한 그 줄기세포 기술을 사업화하는 줄기세포 사업화 본부의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HIPS에서 만들어진 심근세포를 활용한 심장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엔 저희 엑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관련 IPSC 백그라운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IPS에서 만들어진 심근세포를 활용한 심장 안전성 평가 시험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현황에 대해서 업데이트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IPS에서 만들어진 심근세포를 활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넥셀의 핵심 기술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휴먼 iPS, 즉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를 특정 세포로 유도 분할하는 기술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회사는 국내에선 첫 번째로 iPS 기술을 사업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한 회사입니다. 저희 넥셀은 이런 iPS 기술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iPS에서 유도 분화된 세포가 분비한 물질들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고, 이렇게 개발된 신약 후보 물질들 중에서 첫 번째 후보 물질은 올해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iPS에서 분화된 기능성 세포, 즉 심근세포를 포함하여 간세포, 신경세포를 제품화해 판매하고 있고, 이들 세포는 신약 개발에서 신약 스크리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포를 활용해서 개발 중인 시작 후보물질들을 후보물질들의 독성을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사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IPS에서 만들어진 세포를 활용한 약물 평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IPS에서 만들어진 심근세포를 활용한 심장 안정성 평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S 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는 잘 다 아시겠지만 IPS 셀이란 우리 체내의 체세포를 역분화시켜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특성을 보이도록 만든 세포입니다. 배아줄기세포는 전분화능이라고 하는 플루리포텐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로 분화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입니다. 따라서 iPS 셀 역시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특징을 부여하도록 만든 세포이기 때문에 배아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iPS셀은 보신 바와 같이 셀 세라피, 인비트로 리서치, 드럭 디벨롭먼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기세포 하면은 세포치료를 떠올리듯이 iPS 역시 세포치료제로서의 전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셀 세라피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또한 iPS의 유래 세포를 활용해서 인간 질병을 모방한다거나 아니면 발생을 연구하는 이런 베이직 리서치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iPS에서 만들어진 세포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위한 신약 스크리닝에 많은 응용하는 부분이 많이 등장되고 있고요. 저희 넥센 역시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의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iPS 유래 세포를 활용해서 신약을 평가하는 것이 무엇이 장점이 있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에서 약물 평가는 동물 모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듯이 동물 모델은 인간이 아닌 이종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평가된 약물의 결과가 인간의 피지올로지를 완벽하게 대변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제적으로 동물 복지 문제로 동물 실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동물을 대체할 수 있는 세포 기반의 실험법 개발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세포 기반 시험법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셀 소스가 사용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 셀이 갖는 장점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특히나 초대에도 말씀드렸듯이 iPS 셀 유래 세포를 활용한 독성 평가에 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iPS에서 유래된
신근세포를 활용한 신장 안전 평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iPSL 유래 신근세포를 가지고 현재 개정 중인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정 중인 가이드라인은 ICH 가이드라인 중에서 S7B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아시겠지만 S7B 가이드라인은 신약 개발 중에 신약 후물질이 신장의 부정맥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S7B 가이드라인은 인비트로에서 시험되는 허그어세이와 인비보에서 시행되는 독텔레메트리 두 가지 시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험에 있어서 현재 가이드라인은 개발 중인 후물질들의 부정맥 영향 평가를 허그어세이에서 수행을 하고 그 결과를 독텔레메트리에서 확인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2005년에 개정이 완료되어 현재 20년가량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그간에 이제 이런 시험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중인 약물들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었습니다. 한 예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시약 개발의 비인상 단계에서 허그어세이와 독텔레메트리로 심장 안전성이 검증이 된 약물들이 실제로 임상에 들어갔을 때 시험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약 20% 정도의 약물이 부정맥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심장 안전성 평가를 하고 있는 시험법이 보완이 필요하고 보다 복합적이고 완벽한 시험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험법들이 왜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심장의 부정맥 영향 평가하는 허그어세이는 아시겠지만 두 가지 방법의 시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이 허그 채널에 발기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시험, 또는 패치플랜을 통해서 그 약물에 의해서 전기생리학적 특성이 변화하는지를 측정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허그어세이는 시험 방법에 따라서 정확도가 50%에서 70% 내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몸에 있는 심장에서 마찬가지 어떤 약물에 의해서 허그 채널이 블러킹이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심장의 부정맥이 유발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심장은 허그 채널을 발현하는 것이 아니라 칼슘 채널과 소듐 채널 등 다양한 이온 채널을 발현하고 있고 이들의 작용에 의해서 심장 박동이 조절되게 됩니다. 실제 인간의 환경에서는 어떤 약물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채널을 모두 블록했을 경우에는 부정맥이 유발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허그어세이는 단일 채널을 기반으로 신약의 부정맥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부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고 향후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심장이 발현하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의 복합적인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미국 FDA를 중심으로 2013년부터 인지가 되어 왔었고요. 해당 가이드라인 역시 2013년부터 개정 인지금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많은 베리데이션과 시험법을 확립하였고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시는 바와 같이 5단계에서 개정이 되게 되는데 현재는 스텝 3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텝 3의 가이드라인 개정 위치해 있다는 것은 현재 시험법이 안정화 되었고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서 완성이 되었고 이 완성된 개정안을 각국의 규제기관들의 리뷰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목표로는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 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발표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S7B가 iPSL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으로 개정이 완료가 되면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험법으로는 보신 바와 같이 세 가지 시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그어세이 시험과 독타레미디 시험에서 모두 네거티브가 나오는 경우, 한 가지 실험에서만 포지티브가 나오는 경우, 또는 두 가지 시험 모두에서 포지티브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시험 모두에서 음성 반응이 나왔을 경우에는 문제없이 신약 개발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두 시험 모두에서 양성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신약 개발을 중단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서는 어떤 한 시험에서의 양성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신약을 개발하다가
때 IND 승인 단계에서 이런 어세이를 했을 때 두 개의 시험법이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이 신약 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 아니면은 드랍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ICH S7B가 개정된 후에는 이러한 케이스에 있어서 IPS의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을 활용해서 결과를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에 더해서 기존의 허그어세이와 덕테라베트에서 더블 파이티브 결과가 나온 물질이 하더라도 IPS의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해서 시험법을 다시 한번 해서 시작 개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IPS의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의 유효성에 대해서 이미 검증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미 알려진 심장의 고정맥을 유발로 알려진 28개의 레퍼런스 약물을 저이용군과 고이용군을 분리를 해서 기존의 허거세이와 IPS의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에서의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하였었고 그 결과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허거세이는 약물을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률이 70% 미만인 반면에 IPS의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예측률이 87%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결과는 2018년에 퍼블리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더불어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허그 어세이가 허그 채널 단일 채널의 약물 영역 평가를 할 수 있는 반면에 IPS의 유래 신경세포는 우리 몸의 심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온 채널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평가할 수 있고 허그 채널이 단일 세포 단위에서 하나씩 시험하는 이유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 번에 많은 약물을 시험할 수 없는 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IPS 유래 생리세포는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 어세이, 즉 MEA 플랫폼을 기반으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하이드로프 스크린이 가능하고 한 번에 많은 약물을 스크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으로 ICH 가이드라인이 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는 상황은 어떠냐 가이드를 말씀드리면요. 국내 식약처 역시 이런 ICH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심혈관계 양리시험법 안내서를 발간하였고 이 안내서에서는 사람 역학관 유기세포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심장 독성 평가법을 소개하였습니다. 그 후 시험법을 좀 더 밸리데이션하여서 2021년에 새로운 심혈관계 안전성 양리 평가법 해설서를 발간하였고요. 이 해설서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 유동환 유기세포들의 신규세포 기반 가전극 측정법, 즉 아까 말씀드린 MEA 측정법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이런 IPS의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새로운 시험법을 포함하여서 현재 ICH에서 SND 가이드를 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내 적용을 위해서 밸리데이션 과제를 시가서 주관으로 시작을 하였고 2023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국내에도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서 신약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IPS 관련 시장은 매해 큰 성장률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매해 16.8%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른 시각도 마찬가지겠지만 해당 시장은 미국과 일본, 유럽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런 IPS를 활용하는 마켓을 이제 어플리케이션별로 보았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줄기세포 하면은 세포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클 거라고 예상을 하시겠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상한 건 다르게 IPS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세포 치료제 개발 시장보다 IPS의 유래 세포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 단계 드럭 스크린이나 독성 평가의 시장이 훨씬 더 큰 규모로 형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H 가이드라인에서 IPS 유래 신규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을 개발 중인 이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IPS 유래 다양한 세포들 중에 신규세포를 활용한 마켓이 약 50%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사와 더불어서 국제적으로 IPS 셀 유래 신규세포를 사업화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고 신생 기업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왜 iPSC 유래 신부세포를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PSC 유래 신부세포의 가장 큰 장점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신부세포 소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심장처럼 박동하는 세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전 허그워스처럼 약물에 의해서 신부세포의 정기 생명적 변화되는 것을 측정할 수 있고 실제 박동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서 비트레이트이 변하는 것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박동하는 세포로서 수축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물에 의한 수축력 변화도 측정할 수 있고 실제 인간의 심장세포와 가장 유사한 세포이기 때문에 약물에 의해서 심장세포가 죽는지 여부에 또한 시험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소스입니다. 또한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iPS의 유래 신근세포는 멀티 일렉트로드 어레이 MEA 기반 플랫폼으로 스크린 되고 있고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최대 96개의 베이스 어세이가 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약물을 손쉽게 스크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iPS의 유래 카디오마이 사이트는 커버스에 다르게 싱글 세포가 아닌 이런 세포들 간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로 수정이 되기 때문에 싱글 세포들 간의 형성된 네트워크에 의해서 약물의 영향을 받는 것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는 실제로 iPS의 유래 신근세포를 MEA 플랫폼에 적용하여서 전기 생리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결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iPS의 유래 신근세포들은 서로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적인 파형이 한 방향으로 잘 이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로써 얻어지는 전기 신호가 우리가 몸에 있는 클리니컬 ECG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전기 파형을 형성한다는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허브 어세이에 비해서 보다 클리니컬 ECG와 유사한 독성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이러한 시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셋업을 해왔고 현존하는 MEA 플랫폼을 모두 구비를 하여 저희 세포를 통한 약물 평가에 대한 유효성을 검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장에 있는 대표적인 이온 채널들을 블록할 수 있는 물질들, 소듐 채널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그리고 허브 채널 블로커를 저희 iPSC 유래 신근세포에 처리하여서 전기생명적 분석을 해봤을 경우에 소듐 채널 블로커를 투입하게 되면 온도 디펜던트하게 전기적 신호죠. 스파이크 앰플리튜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칼슘 채널 블로커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는 온도 디펜던트하게 필드 포텐셜 디비에이션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반대로 허브 채널 블로커를 트리트했을 때는 온도 디펜던트하게 필드 포텐셜 디비에이션이 연장됨을 확인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신약의 신약 안전 평가에 적합함을 증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험법이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해당 슬라이드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iPS의 유래 신비세포를 활용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되면 우리가 신약 개발 과정 중에서 IND 승인을 위한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세이프티 파마콜로지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좀 더 이러한 시험법이 활용도가 높은 이유는 바로 이제 신약 개발 매우 초기 단계, early drug development 단계에서 활발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iPS 유래 신근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은 MEA 플랫폼을 기반으로 할수록 스크린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스크린할 수 있고, 또한 핸들링도 하우스에 비해 이제 쉽기 때문에 신약 개발 초기 단계, 후보질 발굴 단계에서부터 이런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은 미리 약물이 하려고 하는 약물이 심장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신약 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글로벌 탑 20 제약사를 분석을 해봤을 때 저희가 분석 결과 20개 제약사 중에서 18개 제약사가 이미 iPS의 유래 신세포를 활용해서 시험법을 셋업하였고 이 시험법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개발 라이브러리나 어떤 초기 단계 후보실 선별 단계에서
이런 시험법을 활발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비임상 CRO인 찰스 비거를 비롯해서 여러 CRO들이 기존에 수행하던 동물 실험과 더불어 iPSL 유해 신근세포를 활용한 시험법을 적극 셋업하여서 소비자에게 보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심지어는 이런 iPSL 유해 신근세포를 활용한 독성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CRO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회사 역시 이러한 니즈에 맞춰서 iPSL 유해 신근세포를 국내에서 최초로 상업화를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든 주기세포들의 심장세포는 실제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포들 간의 커넥션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접전시험들이 활발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저희 회사의 그 세포가 보다 약물평가에 적합하다는 것은 경쟁사와의 이런 비교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의 카디오마이 사이트는 실제 인간 심장이 보여주고 있는 전기생리적 특성과 매우 유사한 전기생리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iPS셀 이외의 신경세포에서 검출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약물을 보다 민감하게 검출할 수 있는 반응 검출 민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바탕으로 점점점 세계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말씀드렸던 글로벌 제약사 중에서도 저희 회사를 제품을 주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약사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까지 그 iPSL 유해 세포를 활용한 독성 평가, 그리고 이를 활용한 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동물 모델이 아닌 iPSL 유해 신근세포를 활용해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이를 활용한 iPSL 유해 신근세포를 활용한 독성평가에 대한 유연성이 이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본 가이드라인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는 iPSL 유래 다양한 세포들을 활용한 시험법들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희 iPS 유래 신근세포나 혹시 이 세포를 활용한 독성평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통신성의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